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증산작용으로 물을 끌어올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교과서 129쪽에 해당합니다. 시험 범위가 끝나서 조금 학습 동기가 좀 떨어지실 수 있겠으나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맘쯤 되면 보통 이제 시험 수업하지 말고 놀아요 할 텐데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증산작용이 뭐냐라고 하면 증산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요? 그죠? 증발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증산작용은 증발입니다.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 증발이냐면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증발이고요. 특히 식물의 어느 부분? 잎이요. 잎이라고 하는 곳, 특히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햇빛이 쨍쨍한 날 식물의 잎을 비닐로 싸서 보면은 이 비닐봉지 표면에 물방울이 보이시나요? 증발이 일어나고 있죠. 잎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 현상이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은 사실 요새 햇빛이 잘 안 나서 제가 그냥 사고 실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잎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잎에서 일어난 증발이라고 했으니까요. 잎의 유무에 따라 정말 증산작용이 다른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잎을 다 떼어내고 하나는 잎이 잘 달린 채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잎이 있는 얘의 경우에 증산이 일어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물의 높이는 같은데요. 물이 증산작용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만 물이 증발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식용유를 좀 떨어뜨려요. 그래서 물을 좀 코팅을 해주는 거죠. 식용유는 일반적으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죠. 그래서 물을 코팅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되진 않도록, 그죠? 그래서 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증발, 그러니까 물의 자연적인 증발, 그죠? 자연 증발을 억제시켜서 모든 물은 뭘로? 증산작용으로만 증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물의 높이를 변화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잎이 달려있는 시험까지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증산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잎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잎이라고 하는 것이 증산작용을 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잎이 있는 가지에서만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 그죠?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활발할수록 식물체 안에서 물의 이동도 활발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식물체 내에서 물의 이동 그리고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증산작용이 일어난 장소는 잎이라고 했는데 잎의 어디냐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된다면 기공이라고 하는 장소일 거예요. 기공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잎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본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때 이제 기공은 여기에요. 공기 구멍이잖아요. 공기 구멍. 그래서 여기 현미경을 보면 여기 구멍 뚫린 데 있죠. 여기가 바로 기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기공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공을 열고 닫고 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구멍의 주변에 있는 세포다 해서 공변세포고요. 두 개예요.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 기공을 열고 닫고 해주는, 여기도 보이시죠? 이 세포 두 개가 이렇게 열고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얘들이 공변세포이고요. 공변세포는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해요.
앞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앞면에 만약 기공이 많이 있다면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겠죠. 바깥쪽에서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잎의 뒷면에는 햇빛이 덜 닿으니 증발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식물이 말라 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잎의 뒷면에 조금 더 많이 분포하고요. 이 기공이 열리는 과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3, 4번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두시는데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과정에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잎에 있는 일반적인 바깥 세포들, 표피 세포들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보통 엽록체라고 하는 건 잎을 잘랐을 때 잎의 단면에서, 이건 표피, 가장 겉에 있는 세포들이고요.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표피 세포들은 보통 그냥 창문의 역할,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얘들의 경우는, 이 공변세포의 경우에는 표피인데도 불구하고 엽록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게 이제 열고 닫히는 어떻게 열립니까? 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포벽의 두께가 좀 독특해요. 보시면 공변세포는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식물세포의 겉에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세포벽의 두께가요, 이 바깥쪽, 기공의 바깥쪽은 얇아요. 근데 이 기공의 안쪽은 어떠냐면 굉장히 두껍죠. 세포벽이 두꺼워요. 세포벽이 얇고 두껍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지금 이게 세포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공변세포라고 생각했을 때요. 안쪽에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세포벽이 두껍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리고서 이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갔다가 생각해 봅시다. 물이 들어갔다. 왜 물이 들어갔는지를 아시려면 고등학교를 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광합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광합성의 기작과 관련해서 엽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관련해서 이 세포 안에 어쨌든 물이 들어갔을 때 이 공변세포의 구조 자체가 기공 쪽에 있는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휩니다. 휘는데 휘는 모습이 여기는 얇으니까요. 많이 휘고 이 안쪽은 두꺼워서 잘 안 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포가 휘면서 안에 있는 공간이 열리거든요.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번이라고 하는 특징은 기공이 열리는, 기공이 닫히는, 그래서 기공 개폐라고 하는 원리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중요하게 묻지는 않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언제 일어나느냐? 당연히 기공이 열릴 때 일어나는 거고요. 열린 모습은 이렇게, 닫힌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데 원리에는 광합성이 관여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낮에 주로 기공이 열리게 되고요. 반대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는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공에서 일어난 증발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이건 좀 알아두세요.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주로 일어나더라.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면세포는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보이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식물의 잎은 다개장풀이라고 하는 잎입니다. 알아두세요. 다개장풀이라고 하는 이 잎은 잘 벗겨져요. 그래서 잎을 꺾어갖고 조금만 이렇게 뜯어내면 이렇게 투명하게, 이 부분이 이제 표피 부분입니다. 표피가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실험 재료예요. 그래서 표피를 벗겨내시고 그런 다음에 받침유리 위에 놓고, 우리 실험 되게 많이 했죠. 현미경지 잘하죠. 받침유리에 놓고 물 좀 떨어뜨리고, 그래서 관찰하면 예쁜 기공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잎의 앞면과 뒷면 중에 뒷면에 조금 더 기공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잎의 앞면 표피도 한번 관찰하도록 우리 교과서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험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순서를 잘못했는데 봅시다. 이게 이제 기공의
공변세포의 돌리기도 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되어 있고요. 아까보다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미동나사를 돌리면 세포의 위쪽 모습, 아래쪽 모습 아주 조금씩 이 미동나사는 특성이 좀 햇빛이 그리고 바깥쪽은 여기가 더 잘 보이네요. 여기 잘 보이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엽록체 보이나요? 다른 세포들은 엽록체가 없는데 이 기공에 있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대부분 지금 기공이 닫혀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걸 채취한 시간 자체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기공이 좀 닫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여요. 얘는 닫혀있죠. 얘도 닫혀있네요. 네, 이제 유독 공변세포 안에는 얘는 딱 안 보이는구나. 여기도 공변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보이죠? 그렇죠? 이 미동나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포의 위아래 표면들 자체가 낮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공 잎의 앞면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잎의 앞면은 기공이 좀 적습니다. 거의 없거나 적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잎의 뒷면을 본 모습,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습이죠. 잎의 앞면을 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표피가 확실히 뒷면과 앞면의 기공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변 세포가 좀 다른 주변의 세포들과는 좀 다른 구분되는 특징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엽록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공변 세포는 2개씩 마주보고 있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안쪽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있는 안쪽 세포벽이 그냥 기공 안쪽, 그죠? 세포벽이 두껍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세 번째도 있네요. 공변세포는 잎의 뒷면과 앞면 중에 어디가 많았냐면 잎의 뒷면에 많았고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위치는 잎의 뒷면이 더 많더라.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끊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